안녕하세요.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나서 또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번 주에 하던 거고요. 여기 편지 봉투를 하나 더 왔죠? 모아놨고, 어,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셔서 저는 잠시만, 따뜻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어제요. 어제였죠?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뭐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눈이 내려가지고 어젯밤에 또 눈 구경을 했죠. 전 눈이 오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것저것 할 게 많아가지고 했었는데 어, 바깥에가 너무 춥더라고요. 주변에도 감기 걸리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 아이고. 오늘 라이브 끝나고 나서는 촬영을 또 저널 어라운드에서 사장님이 신상 이제 그 스탬페리아를 보내주셔가지고 하울 영상을 찍고 이제 가위질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위질을 하고 또 다음 주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서 올리고 나야지 다음 주에 또 할 것 같아서 그거를 또 그렇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거를 이건 저번 주에 하다가 말았죠. 요거. 음, 인사들도 안 하고. 자, 오신 분들 같이 인사 한번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유정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니, 이게 계속 말아가지고 올려놓는데 자꾸 떨어지네요, 밑으로. 그래가지고 요번 주에도 뭐 많은 일이 있었죠. 항상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도 저한테 가장 큰 일은 뭐였냐면 오늘이죠. 오늘 저희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딸이 이제 전화 온 이유는 이제 4개월 차가 돼가지고 성별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아이의 성별을 이제 듣고 왔어요. 딸이래요. 사실 저는 어 이제 우리 사위가 전화가 와가지고는 장모님 딸이 좋으세요? 아들이 좋으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번에도 얼핏 얘기했다시피 아들은 결혼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딸처럼 살갑게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나이가 먹고 이제 내가 없을 때 이제 우리 딸이 있어서 우리 딸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으면은 하나만 낳고 안 난다고 우리 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서 오세요 희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내심 속으로는 우리 딸한테도 제 딸처럼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다행히 딸이라고 저는 딸이 더 좋거든요.
아들은 안 키워봐서 물론 아들에 대한 로망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또 딸이라고 얘기해서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성별이 정해져서 어 딸이라고 하니 베네저 꼬리를 핑크색으로 뭐 베네저 꼬리는 아니더라도 뭐 애기 갓난 애기 옷 뭐 하나 핑크색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예. 그래 가지고 아 인제 우리 딸이 너무 신나 가지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도라지하고 감잎차 우려 가지고 가져왔어요. 아 이상하게 오늘따라 이렇게 목이 이렇게 아픈 건 아닌데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꺽 꺼끌꺼끌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 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저번 주에 하던 거 요거 좀 더 꾸며 주고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전 흰님이랑 유정님이랑 두 분 모두 뭐 한 주 동안 뭐 좋은 일 있었나요? 아니면 뭐 별일 없이 또 요번 주도 조용히 그냥 평소와 같이 그냥 이렇게 지나갔나요? 궁금하네요. 아이고. 음. 아 이제는 토요일 되면은 아침에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꼭 아이패드 배터리 꼭 확인하잖아요. 아 진짜 정초부터 인제 핸드폰이 저기 배터리가 꺼지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어 가지고 진짜 그거부터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유정님 감기 걸리셨어요? 아 요즘 감기 되게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예 지금은 괜찮으세요? 아 추웠죠 형님. 맞아요, 맞아요. 요번 주 되게 추웠어요. 그래서 저도 바깥에 잘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엄마랑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그냥 있고 이제 어디 될 수 있으면 안 나가고 진짜 그저껜가 아침에 인제 8시 50 분쯤에 엄마가 가시거든요. 화요일이었나? 화 화요일, 화수 예. 그랬는데 정말 손 시리더라고요. 손이 막 너무 시리고 막 뒷골이 막 찌릿찌릿할 정도로 춥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날씨가 되게 춥구나.' 막 이랬거든요. 오늘도 날씨가 낮에는 약간 따스한 것 같았는데 아침에도 엄청 추웠어요. 요즘 인제 물론 일 월요 아니 월 예 1월 달이 가장 춥다고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저도 약간 콧물도 나고 아이고 약간 예 저번 주에도 그랬고 컨디션이 그렇게 계속 그냥 좋지는 않네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윗집은 음악을 큰 소리로 틀어 놨네요. 우선은 지금은 방송 끝나고 만약에 계속 어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면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꾸 윗집에서 소음이 너무 큰 소리가 나길래 그저껜가 제가 그저께 인제 저희 아파트 주민 단체 톡방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가 인제
세대수가 적거든요. 그래 가지고 단체 톡방이 있는데 인제 그 단체 톡방에다가 그냥 올려 버렸어요 제가. "아 지금 12시 반이 넘었는데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못 자겠다. 소음이 너무 크다." 이렇게 올렸죠. 그랬더니 한 2-3 분이 2-3 분은 좀 그렇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5분 정도 지나서 음악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제는 조용했어요. 근데 오늘 또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뭐 솔직히 늦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 얘기는 안 하지만, 만약에 이따가 12 시가 또 넘는다면 단체 톡방에 또 올리려고요. 제발 밤에는 좀 조용히 해 달라고 올리려고요. 계속 시끄럽더니 꺼졌나 보네요. 조용해요. 제 경비실에도 연락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음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인제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군다 그러면 인제 경비실에 연락 안 하고요. 그냥 바로 인제 단체 톡에다가 올려 버리게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체 톡에 우리 아파트 주민 중에서 거의 한두 세대 빼고는 다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인제 제가 그거를 올리면 소음이 있다는 거를 아니까 각자 집에 뭐 자녀분들이나 이런 데 체크하시겠죠? 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인제 그다음 날 아침에 다음 날 아침이었나 보다. 아침에 인제 우리 라인 아주머니, 인제 저 끝에 집 아주머니를 인제 나갔다 오다가 마주치게 됐어요. 그랬는데 "어젯밤에도 그렇게 시끄러우셨어요?" 이러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더니 단체톡 보고서는 '또 시작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소리가 줄어들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단체 톡방에 올리니까 소음이 꺼졌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행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런 일도 있었고, 아무튼 뭐 요번 주도 조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눈도 내리고 저는 요번 주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니까요. 그나마 방법이, 근데 그렇게 시끄러우면 다른 집들에서 인제 다른 집들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몇 호인지 아니까. 창피해서 그렇게 그냥 저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어쨌든 뭐 저야 조용하기만 하면은 되니까 시끄럽지만 않으면 되죠 뭐. 근데 이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이게 테레비나 그 뭐라 그러지? 그 TV나 약간 음악도 그 스피커에다가 연결을 해서 보나 봐요. 테레비 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려요 지금. 예. 뭐 스피커 좋은 거 사셨다고 막 자랑을 하셨다고 하니 그
앞으로도 12시 넘었는데 그렇게 시끄러우면 단체 톡방에 그냥 올려버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막 혼자 속으로 끙끙 앓는 것보다는 예, 이렇게 이웃 간에 그런 게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면은 몇 번 하면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주민들이 얘기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있었던 일을 제가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이제 오픈 채팅방 부방장을 맡게 됐다고요. 이게요. 아 정말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 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제 토론이라는 걸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의견도 우선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반대 의견이 두 개가 뭐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많이 있는 데서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상 이제 말다툼으로 번질 확률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중재를 하는 건데 이 중재가 쉽지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화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만 제재하냐. 다른 사람도 자기랑 같이 그런 사람도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아 뭐 갑질이다. 완장질이다. 뭐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실 때도 되게 힘들었겠구나라는 걸 느꼈죠. 이렇게 운동은 계속하고 있는데 확실히 요즘은 어 몸무게 키로수는 지금 줄지는 않는데 어 약간 보기에 좀 더 빠져 보이는 효과?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운동은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인제 인제는 빠지는 게 약간 느려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인제 아무래도 제가 직장을 안 다니고 있으니까 인제 제가 도와줄 도와드리려고 한 시간이 인제 다른 분들 직장 가는 시간에 인제 보이스룸을 열어 놓고 인제 그렇게 네 그렇게 인제 쪼끔 하려고 했던 게 인제 그런데 어 그때 열어 놓으면은 보기보다 부딪히는 부딪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제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제 싸우거나 언성이 높아지거나 이러면 그냥 나와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거 지켜서 듣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인제 막 싸우다 보면은 인제 뭐 인제 중재를 해 달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뭐 "누가 맞는 것 같냐. 시시비를 가려 달라." 막 이러다 보니까 어 그런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그런 데다가 인제 만약에 저랑 이렇게 대화를 평소 때 많이 하고 서로 호의적으로 알고 계시던 분들이랑 시비가 붙었을 때는 인제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인제 저는 인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그분을 이제 제지를 했는데, 화가 나시니까 인제 계속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거기서 내렸거든요. 밑으로 발언을 할 수 없게 내리고 말을 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인제 확 나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차단을 걸어 버리셨어요. 저랑 얘기하기 싫으셨나 봐요. 그래 가지고 저랑 인제 저보다 연세는 더 있으신데 여자분이시고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되게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분하고 그렇게 돼 가지고 쪼끔 많이 속상했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다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그분만 특혜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죠. 똑같이 인제,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서운하셨을 것도 같더라고요. 사람 관계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솔직히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돼요. 거기서 분명히 인제 거기도 규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욕하면 안 되고, 인신공격 안 되고, 비하 발언 안 되고, 다른 사람 말할 때 말 끊으면 안 되고, 이런 기본적인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인제 남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토론을 하다 보면은 뭐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비하 발언도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를 인제 뭐 강퇴했다가 인제 규율이 있으니까요. 몇 시간 뒤에 풀어 주고 요런 게 또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무튼 아직도 잘 어려워서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완벽하게 적응했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어쩌면 저희 방에 계신 분들 거기 가면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는 다 막 다들 온화하시고 다들 이렇게 쪼끔 이렇게 조용하시고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가 떠들고 그러긴 하지만 인제 뭐 우리는 되게 비하 발언이나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상처받을 것 같으면 오히려 받으시고 막 이러면 위로해 드리고 이러는데 저희랑 약간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목 상태가 오늘도 안 좋아서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3 시간은 못 할 것 같아요. 아마 목소리가 자꾸 갈라져 가지고 이게 지금 상태가 인제 쪼금씩 쪼금씩 저기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어 그렇게 하고 또 말씀드릴 게 있긴 해요. 저 부산 여행 스케줄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래 가지고 어 호텔도 예약했어요. 호텔도 그래 가지고 커피 안 마시고 지금 뜨거운 차 마시고 있어요. 이게 도라지차 목 아플 때 먹는 거요. 다행히 그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이 계세요. 여자분이신데 인제 방장님이시 여자분이세요. 이제 그분이 본인이 부산에 살기 때문에 어떤 호텔을 원하는지 대강 얘기해 주시면 본인이 인제 가격 대비 괜찮은 호텔을 찾아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인제 제가 저는 바다가 보이는 데가 좋다. 꼭 인제 바다가 보이는 데에서 묵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 5군데를 추려 가지고 5군데를 추려 가지고 이제 카톡으로 보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아고다에 들어가 가지고 인제 이렇게 그 호텔 분위기나 이런 거 봤죠. 이게 또 해프닝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아무튼 3박 4 일을 다 예약을 했어요. 3박 4 일을. 다음 주 금, 토, 일, 월요일 날 올라와요. 금요일 날 내려갔다가 월요일 날 올라와요. 왜냐면 인제 주말에는 인제 차가 많이 제가 차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차가 많이 밀릴 것 같아 가지고 인제 일요일 날 올라오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가지고 동생이 인제 금요일 날은 동생 와이프가 집에 와서 엄마랑 있다가 저녁 때 동생이 퇴근을 해서 집으로 와서 동생이랑 인제 엄마랑 집에 머물다가 월요일 날은 휴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제가 월요일 날 오면 되는데 인제 아무튼 그래 가지고 인제 아고다를 통해 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는데 이게 제가 또 이런 게 처음이잖아요. 그런 어플 사용해 보는 게요. 이 어플을 사용해 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인제 결제를 인제 카카오뱅크 인제 송금하는 걸로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했어요. 분명히 결제가 해서 통장에선 돈이 나갔어요. 그러고서는 인제 예약 번호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약 번호가 계속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3-4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호텔에다 전화를 했어요. 예약 번호가 안 뜨니까 예약이 됐는지 궁금해서. 그랬더니 그런 예약이 들어온 게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통장에서는 돈이 나갔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쪼금 나면서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막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러면서 알았다고 그러고 전화 끊고 인제 아고다에다가 인제 이제 막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또 그때 시간이 인제 퇴근 시간이 지나고 얘네가 인제 그 로봇챗인가 이런 걸로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이거 돈 날린 거 아니야? 내가 진짜 나 정말 잘못해 가지고 이거 돈 날리고 호텔 예약도 안 되고 이거 사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겁만 잔뜩 나는 거죠. 이제 걱정되고. 그래 가지고 인제 그걸 갖다가 인제 막 뭐 어디 뭐 잘못됐나 막 이러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통장에서 돈이 빠져서 카카오페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페이에서 내가 한 번 더 호텔로 아고다에다가 결제를 해야 되는 건데 인제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것만 확인을 했고 인제 그쪽 업체에다가 호텔이죠. 호텔에다가는 결제가 안 된 거죠. 그래 가지고 어쨌든 돈은 카카오페이에 고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선 얼른 인제 호텔을 다시 인제 예약을 하고 인제 한 5분 지나니까 바로 예약 번호가 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인제 예약 번호가 뜨니까 이제 전화를 했죠. 호텔로 전화를 해 가지고 아까 예약 때문에 저기 전화했던 사람인데 이게 차 제가 착오가 생겨서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오류 제가 실수해 가지고 예약이 안 됐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인제 다시 인제 예약 번호가 인제 와서 인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제 예약 번호를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예약됐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제 '다행이다.' 딱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 맞아요. 님 맞아요. 진짜 저 사기당한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돈은 분명히 통장에서 나갔는데 왜냐면 통장에서 돈이 나가면 뜨잖아요. 통장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근데 나는 인제 카카오페이를 확인을 안 해본 거였죠. 그래 가지고 인제 전화를 드려서 인제 예약을 인제 됐다는 거 확인을 하고 했는데 호텔에서 인제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게 아니라 고 좀 높은 층수를 원하고
그다음에 바다가 보이는 쪽에 머물고 싶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 이제 호텔 쪽에서 알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어쨌든 가 봐야 알겠지만 뭐 그쪽에서 알았다고 하니까 조금 높은 층수에 바다가 보이는 곳에 해운대 앞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물론 5 성급 호텔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유명 저거는 아니지만 그 소개해 주신 분이 거기에 머물러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제 새로 지은 호텔은 아닌데 되게 관리를 잘해서 깔끔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뷰도 되게 좋더라고요. 해운대고. 그래 가지고 예약까지 마쳤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갔다 와서 라이브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민트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 가지고 민트님 다음 주에는 방송이 없습니다. 제가 부산 여행이 잡혀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요약해 드릴게요. 저희 딸이 아침에 전화했는데 아가가 딸이래요. 손녀래요. 손자가 아니라 손녀. 근데 저는 딸을 원하고 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아무튼 그래서 호텔 예약은 돼 있고 내려가면서 또 이제 웹툰 하는 웹 웹툰을 이제 웹툰 이제 작가는 아니고 이제 그림만 컴퓨터로 웹툰을 그려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다음 주 초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말일이 이제 마감 날짜라서 조금 빠듯하긴 한데 이 상황을 보고 괜찮다고 하면 내려가는 그 길에 부산 내려가는 길에 그 친구를 만나고 왜냐면 호텔 체크인이 3 시니까요. 그렇게 내려가고 그다음에 어 내려가서 금요일 날은 제 친구를 친구한테도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했거든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친구 만나고 토요일은 오픈 채팅방에 있는 분들 만나고 토요일 날은 아침에도 오시는 분이 있어서 아침에 만나서 점심 먹고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저녁에 어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 또 만나고 일요일은 계획이 없어요. 일요일은 바다를 보면서 조금 힐링을 할까 아니면 관광지를 돌아다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월요일 날은 이제 일찍 올라와야지 동생이 또 이제 집에 가서 있다가 화요일 날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케줄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저찌 어찌저찌 이제 뭐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천은 하고 있는데 요번 주에 스쿼트를 너무 하체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 가지고 정말 며칠을 아팠어요. 제가 막 PT 선생님한테 막 PT 선생님이 "아 회원님 이제는 좀 친해지셨다고 짜증을 내십니다." 막 이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세요 막. 이제는 막 제가 하면서요 힘들면 막 짜증을 낸대요.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하고 뭐 민트님은 어찌 지내셨나요? 유정님은 감기 걸리셔 가지고 고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요번 주에요. 저도 저번 주부터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 가지고 결국은 목이 아파 가지고 도라지차를 마시고 있거든요. 네, 중간중간에 목소리가 갈라질 수가 있어서 양해는 부탁드립니다.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인지 아니면 오픈 채팅방에서 너무 떠들어서 그런가? 아 근데 계속 떠드는 것도 아닌데. 자신 없는 대화를 주제를 하고 있으면 조용히 듣고만 있기는 한데 물론 제 맘대로 안 돼 가지고 그러 그러긴 했지만 아니 계속 목소리가 갈라져 가지고 지금 사실 좀 죄송해요. 메롱은 뭔가요, 민트님? 메롱은 어떤 의미의 메롱이신가요? 이게 저번 인제 아빠 제사하고 나서요. 그때 막 잇몸이 부은 게 사실은 저 아직까지도 안 가라앉았어요. 다 가라앉았는데 오른쪽 그 사랑니 있는 부분이 아직도 가라앉질 않았어요. 다른 데는 다 가라앉았는데. 되게 오래가네. 일주일 더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저번 주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이니까 일주일 됐나? 일주일 됐나? 아 진짜 요즘 저만 메롱하는 건 아니군요. 이게 표현을 안 내려고 하는데 나이 먹는다는 걸 정말 절실히 느껴요. 저도 메롱메롱해요. 심할 때는 저 있잖아요. 사실은 오픈 채팅방에 인제 방을 열어 놔야 되니까 열어 놓고 인제 다른 분들이 토론하고 있잖아요. 마이크 잠가 놓고 잘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실직고 했어요. 사실은 제가 방을 열어 놓고 마이크를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그냥 자나 보다 생각해 주세요. 제가 얘기는 미리 해 놓긴 했어요. 아 진짜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게요. 제가 관심이 없으면 이게 자장가로 들려요 자꾸. 약간 자장가로 들려서 문제예요. 제가 관심 있고 막 이러면 막 같이 동참해서 떠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인제 쪼끔 주제가 어렵거나 인제 그런 경우에는 인제 듣다가 조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뭐 진짜 아니 근데 요즘 날씨가 인간적으로 진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너무 추워요. 바깥에 나가기가 너무 싫어요. 너무 추워서 바깥에 나가는 게 막 진짜 막 요즘은 요번 주도 인제 엄마 목요일 요번 주 목요일 날은 또 엄마가 인제 병원에 가시는 날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근 요번 주 목요일 날은 또 벨리댄스를 못 갔죠. 저번 주는 제사여서 못 갔고 한 번밖에 못 갔는데 인제 근데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인제 병원 가시기 때문에 저녁에. 근데 인제 마음은 가려고 했는데 이게 다리 하체 운동을 그 전날 너무 심하게 해 가지고
정말 쩔뚝쩔뚝 찌뚱띠뚱띠뚱 막 진짜 그 펭귄이 걷는 것처럼요. 띠뚱띠뚱띠뚱 그렇게 걸으면서 띠뚱띠뚱띠뚱 걸으면서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막 그리고 막 변기에 앉을 때도 막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막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앉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인제 벨리 댄스를 못 갔죠. 아 진짜 이렇게 자꾸 빠지면 안 되는데. 아 그래도 희님이라도 멀쩡한 한 주였다니 다행입니다. 아. 진짜 진짜 여러분 보시면은 진짜 무슨 엉거주춤하게, 그러니까 허벅지가 너무 아파 가지고요. 허벅지가 양쪽 허벅지가 앞에 앞 허벅지가요. 걷는데 이게 탁탁탁 딛지를 못하니까 이게 정말 무슨 펭귄처럼 띠뚱띠뚱띠뚱 이렇게 빨리 걷지도 못해 또. 저희 엄마가 막 걸어가는데 "엄마 천천히 가, 천천히 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아니 너 왜 그래?"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아 엄마 나 지금 운동을 많이 해서 지금 다리가 아파 가지고 잘 못 걸어." 했더니 엄마가 "아니 도대체 운동을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하길래 걷지도 못하냐."고 엄마가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막 스쿼트 할 때 5 킬로짜리 들고 막 예 덤벨은 아니고 이렇게 동그래 가지고 손잡이 달려 가지고 이렇게 올렸다가 앉으면서 인제 스쿼트 하면서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전신 운동이라고. 그게 효과가 좋다고 막 이러시면서 저에게 그거를 시키셨거든요. 그다음 날 목도 아프고 막, 그리고 막 그 뭐지? 허벅지도 걷지도 못하고 정말. 이거에다가 좀 물감을 튕기고선 해야겠어. 저번 주 내내 진짜 요번 주 내내 오리 오리가 아니라 펭귄처럼 띠뚱띠뚱 다녔어요 계속. 아무튼 진짜 수요일 날 하고서는, 예 수요일 날 운동하고 나서 수, 목, 금, 토 오늘까지도 약간 아파요. 어제도 어제도 그래 가지고 인제 운동하러 인제 PT가 있어서 갔는데 제가 잘 걷지를 못하니까 PT 선생님이 막 놀리시더라고요. 막 인제 막 웃는 거예요.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인제 어제는 인제 다리가 아프시면 상체 운동하면 된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랬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팔 한쪽 오른쪽 팔이 다쳤어 가지고 인제 정상인처럼 이렇게 쫙 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 가지고 어제 인제 PT 선생님이 인제 그 이게 어깨가 이게 인제 1년 반 동안 어깨를 안 써 가지고 이게 뒤로 잘 안 넘어가요, 어깨가. 그래 가지고 어제 인제 그 근육을 갖다가 약간 풀어 주신다고 하셔 가지고 어제는 솔직히 운동 안 하고 개꿀이었죠. 근데 진짜 아팠어요. 저 진짜 몸이 인제 그 인제 약간 재활 같은 거거든요. 다리를 이렇게 꼬고서는 누워서 인제 거기 어깨를 이렇게 인제 움직여 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꽈배기 되는 줄 알았어요. 꽈배기 막. 눈물도 나고 너무 아파서 눈물도 나고 막 진짜 온몸을 다 뒤틀고 제가 속으로 '아 씨 운동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어제. 너무 아파 가지고. 그랬는데 또 아픈 거는 인정은 하는데 이 팔이 또 뒤로 잘 넘어가요 또 한 번씩 그러면. 아픈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그렇게 인제 재활 비슷하게 하고 나면 이게 팔이 또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아파도 참아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아, 그래 가지고 아픈데 막 이 악물고 몸 꽈배기 돼 가면서 그렇게 또 재활 치료 비슷하게 받았어요. 아, 제가 사람을 잘 거절 못하는 게 조금 어쩔 때는 조금 너무 우유부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러분은, 예, 정말 아파도 참고 나면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너무 아파요, 진짜. 이제 움직이지 않는 팔을 갖다가 이제 이게 굳었으니까 이제 약간 근육하고 마사지하고 비슷하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활동 반경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할 때 너무너무 아픈데 이게 또 하고 나면 또 팔이 돌아가요. 돌아가고 움직이는 게 조금 더 나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아파도 참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이 팔이 잘 안 움직여서 사실은 벨리 댄스 출 때도 오른쪽 팔이 되게 어색하거든요. 팔이 안 올라가서요. 그게 막 보이니까 저도 계속 안 쓰지 말고 아팠어도 이렇게 재활 비슷하게 제가 이렇게 했었어야 했나 봐요. 1년 반 동안 아프니까 아예 인제 안 써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아파 가지고 진짜 눈물이 나 난단 말이에요. 났었어요. 막 지금은 그래도 눈 오고 비 오고 그래도 아프진 않는데 그때는 진짜 한참 아플 때는 눈 오고 막 이러고 비 오고 막 이러면은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너무 아프니까 잠도 못 잤어요. 그 통증 때문에. 그니까요. 참 진짜 온몸을 뒤틀면서 아프다고 막 진짜 소름이 돋을 만큼 아파요. 진짜 너무 아파서요. 진짜 아플 때는 그거 이렇게 인제 근육 같은 거를 풀어주지 않으면 인제 이 팔이 더 활동을 안 하게 되니까 인제 하는데 정말 꽈배기 될 것 같아요 막. 온몸을 막 너무 아프니까 막 나중에 눈물도 글썽글썽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뭐가 이게 약간 쪼끔 더 안으로 들어갔어야 됐나? 약간 걸리네요. 살짝 뒤로 쪼끔 더 안쪽으로. 어. 신기해요. 지금 10시 50 분인데
아까 테레비 소리 엄청 크게 났는데 조용해요. 아, 계속 시끄러워야지 면박을 주려고 했더니만 또 안 도와주네요. 제가 너무 못됐나요? 아니, 너무 오랫동안 막 그 소음에 시달렸었어 가지고 막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 난 조용한 게 좋긴 해요. 신경이 안 쓰이니까. 그 음악 소리 너무 신경 쓰였거든요. 저에게 재밌는 얘기를 좀 재밌는 얘기가 있나요, 여러분? 하여튼 뭐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저는. 아, 그리고 빨래도 인제 옛날에 인제 안 맞아서 못 입었던 옷들을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드디어 드디어 인제 제가 처음에 인제 어 9 월달 딸 결혼식 끝나고 막 울면서 막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실은 그 인제 그 전 남편 전 남편의 인제 짐들을 정리를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내버려 뒀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보면 화도 나고 나한테 화도 나고 인제 그런 상황이 된 것도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해 가지고 그것들을 쳐다보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방치를 해 뒀어요. 안 치우고. 그러다가 인제 요번 주에 요번 주에 인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드디어. 근데 정리하는데 별로 슬프지도 않고 뭐 마음도 안 아프고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아무 감정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옷 지금 박스에다 넣어 가지고 그거를 버릴 것인지 아니면 뭐 저기 재활용 센터에다 갖다 줄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일부는 정리를 했어요, 드디어. 그래서 인제 내 옷으로 다시 인제 옛날에 입었던 제가 입었던 옷들 있잖아요. 그거 싹 빨아서 정리해서 거기에다가 채워 넣고 있어요, 지금. 장롱 정리도 다시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저기 보면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 보는 게 되게 싫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 감정이 없으니까 예, 감정이 없어서 지금은 인제 거의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예. 근데 그때 막 힘들 때 굳이 막 쳐다보면서 속상해하면서 인제 제 친구는 저한테 "빨리 정리하는 게 너한테 좋다. 싹 다 갖다 버려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보면 속상하고 그래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리 안 하고 그냥 오히려 지금 정리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봐도 아무 감정이 없으니까 뭐 괜히 그렇게 상처 때문에 막 아픈데 그거를 보면서 막 내 스스로 또 상처 내는 게 싫어서 밀어 놨었던 건데
네. 아무런 감정이 없이 지금은 열심히 정리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떠들면서 또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짜잔 하나 더 구해 놨죠. 저희 아빠 지금 계시는 곳, 네, 묘지 거기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뜯었죠. 근데 사실은 여행을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아, 동생이랑 엄마가 잘 있겠죠. 뭐 별일 없겠죠.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별일이야 있겠어요. 근데 왠지 동생도 엄마를 케어해봐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그냥 맨날 와서 그냥 밥 먹고 몇 시간 있다가 그냥 가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도 엄마랑 같이 있어 봐야지 저의 고충을 좀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좀 저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예, 동생한테 미리 얘기했었고 그래서 또 동생이 또 휴가를 내고 해가지고 했는데 뭐 문제 있으면 전화 오겠죠 뭐 그쵸? 근데 저 아는 분이 야 너 전화기 꺼놓고 가 집에서 전화 오면 전화 받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나요? 아마 제가 먼저 몇 번씩 전화할 것 같기는 해요. 걱정돼서. 아, 근데 제가 또 괜히 괜한 걱정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또 걱정이 살짝 되기는 하는데 혼자 어디 가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신경도 쓰이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요 처음 가는 여행이고 저를 위해서 호텔을 예약하고 이제 이런 게 태어나서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어린애처럼
가슴이 막 퐁당퐁당퐁당 뛰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마음 아세요? 막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간다고 했을 때 막 잠도 안 오고 막 설레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설레이는 마음이요. 근데 이제 설레이는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를 3박 4일 여행을 정말 가서 즐겁게 정말 재미나게 보내고 집에 오면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때가 너무 좋았어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현실에 또 만족을 못하고 제가 그러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살짝 드는데 음 요번에 한번 가 보고 별일 없으면 어 분기별로 동생한테 휴가를 내라고 하고 여행을 갈까 지금. 동생이 화낼까요? 분기별로 뭐 3박 4 일은 아니지만 뭐 2박 3 일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분기별로 내가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제 남동생의 반응이 어떨지. 너무 자주 놀러 간다고 화낼까요? 그런가요? 싫은 내색하진 않을까요? 화는 안 내도 싫다는 내색할 것 같기는 해요. 약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번에는요. 어 이거를 해서 고리를 달아 볼까요? 편지 봉투 이 뚜껑이 이쁘게 달려서 여기에다가 동그란 거에서 여기다가 고리를 달아보면 어떨까? 여기에 구멍이 뚫리니까 아무튼 그거는 그런 생각으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근데 또 물론 저를 생각하면 그게 맞긴 한데 그래도 또 자기도 자기 가정이 있고 이러니까 그러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 드는 생각인데 제가 이제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이제 뭐 결혼 얘기도 물어보고 뭐 남자친구 안 사귈 거냐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물론 또 민트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해주면 나도 좀 마음이 가볍긴 하죠. 그렇게 생각해주면요. 동생이 이제
엄마랑 있는 시간을 그렇게 생각해 주면 고마운데 또 사람 마음이 다 내 맘 같지 않으니까 또 알 수가 없으니까. 에 어. 아 불뚜껑 잡는데도 허벅지가 아파요. 아 이런. 이게 그렇잖아요.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하고 지나갔다가 아 상대편이 안 그래서 그런 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예 항상 물어보고 조심해야 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다 내 맘 같지가 않다는 거를 요즘 정말 많이 느껴서 지금 그래 차 드디어 저기 엔진 오일도 바꾸고 라이트 고장 난 것도 고쳤어요. 그것도 고치고 예. 요번 주에 이것저것 한 게 많기는 해요. 이것저것 많기는 한데 또 꼼지락꼼지락 다 하기는 했네요. 어머! 어 갑자기 보셨어요? 조명이 옆으로 저 있는 대로 확 쓰러져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를 잘못 건드렸나 봐요. 깜짝 놀랐네. 아 이것 때문에 그랬나 보구나. 아 딱풀이 또 있나? 아 하나 더 있네. 아 다이소에서 딱풀 3 개인가 4개 들어져 있는 거 묶어져 있는 거 샀거든요. 그런데 이거 저 딱풀 진짜 딱풀 회사에서 상 줘야 될 것 같아. 딱풀 진짜 많이 써요. 완전 내 사랑 딱풀이에요. 음. 그니까요. 딱풀 회사에서 합참 들어와야 돼 진짜. 너무 많이 써서. 에이.
아니 저 아는 저기 아는 인제 오빠가 있거든요. 그 오빠분이 저한테 인제 남자 만나지 말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 오빠는 와이프가 있으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해." 내가 막 그랬더니요. 아 뭐 자 본인이 남자면서 아 만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저한테. "남자가 필요하냐." 막 이러면서 만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아 사실 저도 저도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뭐 크게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고민이 되긴 합니다. 아 물론 중요한 거는 주변에 남자가 없어요 제가. 벨리 댄스도 100%다 여자고요. 아시잖아요. 주변에 인제 남자가 주변에 그것도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사람도 없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그러니까 막연히 '아 누군가 내 옆에서 좀 같이 고민도 하고 뭐 친구처럼 그렇게 쪼끔 나 힘들 때 이렇게 얘기도 들어 주고 이렇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또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좋은 것만 있지가 않잖아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챙겨줘야 될 것도 있고 뭐 신경 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고요. 뭐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는 없으니까 뭐 그런 건 없는데 또 그러다가도 문득문득 이렇게 다른 분들이 가족끼리 어디 가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도 저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의 마음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더. 예. 예 맞아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 또 사실은 트라우마처럼 정 정말 의심 한번 안 해 보고 정말 믿었던 사람이 그래 버리니까 아 사실은 웃으면서 막 뭐 "아 뭐 그래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아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그러는데 뭐 다른 사람이라고 다를까?' 이런 생각이 쪼끔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아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진짜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다고 한 번 그러고 나니까 이게 자신감도 없고 무섭기도 하고 또 상처받을까 봐 겁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예 맞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같지 않으니까 뭐 사람을 믿는 것도 힘들고 그러네요. 있으면 좋지만 그냥 없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음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정말 '혼자 남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사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어 그냥 자식은 자식 인생 사는 거잖아요. 제가 부담을 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저기 자식이라고 할지언정 맨날 저만 들여다보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기 인제 벌써 인제 남편도 생겼고 아이도 생기고 이러면 자기 생활도 바쁠 게 뻔하잖아요. 그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죠 뭐. 괜히 혼자 있는 게 오히려 내가 외로워서 자꾸 딸한테 의지하게 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혼자 있으면. 그러면 약간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 가지고. 음. 그래도 이게 취미 생활로 다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고 인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죠. 괜한 걱정인가? 아 그런 거 보면 제가 되게 의존적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의존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독립적인 사람이라 독립적이고 싶긴 한데 진짜 완벽하게 혼자 독립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서 살짝.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 지금도 저도 혼자 혼밥이 안 돼요, 식당에서. 그게 혼밥이 안 돼요.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아 자꾸 습관이 돼야 되는데 혼밥이 어려워요, 아직도. 물론 옛날에도 못하긴 했는데 혹시 여러분 혼밥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 궁금해서. 저요? 이번 주에 도전한다고요? 도전해 보라고요? 아 저 극장도 혼자 가본 적이 그런 거 혼자 해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한테 그렇지 않고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막 다 하고 싶은데 지금 사실 부산 가는 것도요. 부산에 가기는 해요. 근데 매일 다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금요일이랑 토요일은 스케줄이 있는데 일요일은
아무 스케줄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호텔 안에서 조금 뭐 바다를 보면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꼭 부산에 갔다 오서 어디 돌아다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유정님도 그러시죠. 저도 항상 제가 뭐 해달라고 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해줬었어요. 그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뭐 해달라고 조르는 스타일도 아니었지만 제 생각엔 제가 그랬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처음에는 막 이제 제가 막 그렇게 하는 거를 싫어해서 안 하다 보니까 이 결혼 생활하면서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거를 혼자 그런 거 했던 거를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저 술 못 먹는 거 아시죠? 근데 막 안 해봤던 거를 막 해보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예요. 안 해봤던 거를 막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서 아, 스파클링 와인을 하나 사서 호텔방에서 바다가 보이는 호텔방에서 스파클링 와인을 한 잔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며 아 그럴까 또 스파클링 와인 또 뭐 맛있는 거 있나 막 뒤적뒤적 찾아보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 요즘 보면은 이렇게 술 파는 데 있잖아요. 그 와인 같은 거나 양주 같은 거나 뭐 이렇게 그 주류 샵이라고 해서 왜 그런 거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한번 알아봐서 어 그런 데 있으면 좀 가서 스파클링 와인을 한 병 사 가지고 갈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해 봐요. 살짝 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살짝 미친 척하고 안 해 봤던 거 막 해 볼까 막 이런 생각도 나쁜 생각도 막 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가서 재밌게 놀 것만 생각하기도 하고 막 아니면 그날 패키지 하루 패키지 왜 부산 여행 하루 패키지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끊어서 그냥 하루 부산 전체를 그거는 어차피 가이드가 있으니까요. 가이드랑 같이 가니까 그런 거를 다닐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좀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뭐가 좋을까 막 이러면서. 진짜로요? 민트님 술 좀 드셨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죠. 뭐가 좋을까 하고. 아직도 정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되겠죠?
아이디어 받습니다. 아이디어 받고 있습니다. 아, 방에서 혼자 먹는 것도 안 되나요? 민트님?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나가는 것도 아니고 호텔 방에서 혼자 먹는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아, 노파심에? 음, 그래서, 근데, 아,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 노파심이라는 게 어떤 사고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 있잖아요. 그 노파심이라는 것도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거를 말하는지 좀 궁금해져서요. 아, 울까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뭘 혼자 울어요. 저는, 나 이런 얘기 이런 얘기 하면 혼날려나? 저 막 술 마시고, 막 괜히 혼자 바에 가가지고, 막 남자들한테 껄떡댈까봐, 내가. 술김에 막 나가가지고, 아무 남자나 붙들고 껄떡댈까봐. 아, 솔직히 해서 그럴 용기는 없는데, 아, 막 외로워서 막 아무 남자나 붙들고, 막 내가 그럴까봐. 아니면 그 부산에 사는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술 먹고서 그 친구한테 너 빨리 와 이러면서 막 그 친구 괴롭힐 수도 있겠다. 그럼 그 친구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 무슨 야 너 다시는 부산 오지 마 막 이러는 거 아닌가 몰라. 근데 혼자 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또 혼자 있으면 잘 울으면 안 나와요. 부산 남정네들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혹시 알아요? 제가 막 나가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여자가 술 마시고 막 부산에 있는 돌아다니면서 남자들에게 성추행을 한다고 막 이렇게 나올까 봐 겁나긴 하네. 에이, 그러니까 막, 야, 막 술 마시고, 야, 너 막 잘생긴 남자 지나갈까 봐 막, 제가 막
껄떡거리고 그러는 거 아닌가 몰라. 예? 다 이리 와!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다 죽었어! 막 이러면서 막 남자들한테 막 껄떡대면서 그럴까 봐 걱정한다는 거죠, 저는. 막 아무나 붙들고 니네 다 죽었어 막 이러면서 니네들 다 나와 막 이러면서 다 같이 부산으로 가가지고 부산을 초토화 만드는 거 어때요? 아 근데 짝지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아이, 우리 맨날 말로만 그러는 거 알아요 다. 다른 사람들 다 알 거야. 우리 맨날 말로만 그러는 거. 행동으로 아무도 못해. 행동으로 아무도 못해 막. 우리 원래 그러잖아요. 아 부산에 사는 친구한테 아직도 전화 안 했었는데 친구가 결정되면은 전화만 하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주말이니까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는데 뭐 미리 얘기 안 했다고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하긴 한데 계속 떠들면서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 신기해요 저도. 아 참나. 근데 이게 그럼 유정님도 합세하셔요. 짝지 없는 사람 다 나타나. 다 와, 다 와. 아, 바람은 짝지 있는 민트님이 잡으시고, 어? 바람은 짝지 있는 민트님이 잡으시고, 짝지 없는 사람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이러고 너무 너무 재밌네. 아, 뭐 이유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짝지 없으면 없는 대로 없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이유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경우 수가 워낙 많으니까 중요한 건 지금 짝지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경우 수가 있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 경우 수가 제일 좀 아, 짜증 나죠. 그쵸? 제 경우 수는 좀 짜증이 많이 나는 케이스죠.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좀 짜증이 나긴 해요. 경우 수가. 아이고, 그게 더 힘든데, 저보다.
아, 진짜 힘들었겠다, 유정님. 나 진짜 그거 너무 마음 아픈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쪽이 잘못했으니까 원망이라도 하고 화도 내고 막 이러는데, 아, 또 유저님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보고 싶고 더 많이 그리울 거 아니야, 이게 또. 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시간이 더 회복이 오래 걸리기도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야 이제 뭐 미운 마음도 있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오히려 더 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또 그런 경우에는 마음이 더 아파서 더 오래 가요, 상처가 사실은. 유정님 화이팅입니다. 어쨌든 저쨌든 우리는 힘을 내야 할 의무가 있고 힘을 내서 또 남아있는 또 시간들과 그런 거를 또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쵸? 힘내세요. 오래되셨다. 많이 힘드셨겠다, 진짜. 아휴. 근데 그 배우자, 그게 저는 저희 엄마 보고 너무 많이 힘든 걸 알았기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예, 연세 있으신데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예, 너무 많이 힘드셨겠어요.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많이. 그래도 어떻게 잘 견디시고 지금 이렇게 취미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좋아요. 토닥토닥 저도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네요. 햇님처럼. 아들들만 있으시구나. 어, 근데 좀 부럽습니다. 아들들이 완전 껌딱지라서요. 우리 딸은 그렇게 껌딱지는 아니에요. 원래 우리 딸 스타일이 약간 차가운 스타일이라서, 어, 나름 신경을 많이 써주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살갑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희 딸이. 아주 살갑고 뭐 막 그러진 않아서. 또 저희 딸은 또 약간, 예, 저하고 비슷한 면도 있는 반면에 저보다 훨씬 차가워요. 약간 보면은 T 성향이 좀 강해요. F보단 T 쪽? 그래서 저희 딸은 조금, 예, T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공부나 일처리나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이렇게 처신이나 이런 거 잘하는데 막 이렇게 애교 떨고 이런 거 모르죠. 이제 또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그러면 결혼을 해서 바뀔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막 애교 떨고 이런 성격은 아니어서.
원래 옛날부터 그래서 또 애교 있을 땐 또 있는데 감을 못 잡겠어요. 음. 그래도 아들이 저기 둘인가? 아들 둘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또 엄마 껌딱지라고 하니까. 민트님 뭐가 달라져요? 아, 음, 많이 힘드셨구나. 저기도. 힘든 게 당연하죠. 음, 아무래도 이제 이렇든 저렇든 상처죠, 아이들한테는. 완전히 아들들이 완전히 엄마 껌딱지인가 보네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사실 저희 딸도 이렇게 살갑진 않은데 유난히 저를 많이 챙기기는 하죠.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다른 딸들보다는 조금 엄마한테 저는 이제 아주 살갑지는 않은 거에 비해선 또 많이 챙겨주기는 해요, 저를. 다행이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딸한테 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꾸 저도 독립적으로 뭔가를 혼자 자꾸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맞아요, 유정님. 여기 이렇게 오셔서 같이 속상한 것도 얘기하고 힘든 것도 얘기하고 이런 것도 나누고 전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이럴 때 보면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게 정말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요. 왜냐하면은 라이브 방송을 제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시시콜콜 이런 얘기도 서로 못 나누고 음, 잘 모르고 그러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저 라이브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 라이브를 하면서 저도 상처가 치유되고 또 좋은 분들하고 대화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우선 저한테는 치유가 많이 됐어요. 저한테는 치유도 많이 되고 막 이랬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너무 많이
민트님, 흰님, 유정님 뭐 워낙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되게 저한테는 되게 이 힘든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긴 했었죠. 네, 솔직히. 그래서 막 제가 막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릴 때 대신 욕도 해주시고 잊어버려 이러고 막 힘내라고 막 응원도 해주시고 울 때는 달래주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다들 음, 저는 너무 행복한 거죠. 아이고. 거기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라이브 방송에 저 라이브 방송할 때 오시는 분들이 다 좋으시잖아요. 뭐 민트님, 흰님, 유정님 다 다들 좋으신 분이다 보니까 이게 예. 처음에는 되게 라이브 방송하는 게 겁도 나고 아 이거 해도 올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자신도 없고 안 해본 거고 막 그래서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라이브 방송은 그러니까 아파서 시간을 줄일지언정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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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라이브 방송은 키겠다. 키고 나중에 뭐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말은 소통인데 아이고, 말은 소통인데 힐링은 제가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위로를 받는 건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음, 어구, 방송은 제 방송인데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예, 이런 게 위로도 받고 막 이래서 항상 감사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어리숙하고 나이보다 조금 이렇게 조금 띨띨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뭐 잘 모르고 맨날 이렇게 나돌아다닌 스타일. 이제 일할 때는 일 때문에 돌아다니고 그러긴 했는데 뭐 예, 젊었을 때는 또 취미도 뭐 많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이 결혼 생활하면서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기억도 안 나고 옛날 생각만 나는 것뿐이지 지금 하라 그러면 겁이 덜컥 나거든요. 뭐 하라 그러면 겁도 많아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막 이래서 솔직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는 다 했습니다. 배경지는 다 붙였고요. 음, 아마 다음 주는 쉬고요. 다다음 주에 요거 폼일기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시간이 12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인제 이거 블렌딩까지 다 인제 하면서 뭐 하다가 할게요. 여러분들 일주일 제가 안 온다고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 막 안 오시고 막 이러면 나 진짜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협박해 놔야지 미리. 딴짓 못 하시게 미리 협박으로 딱 잡아 놓고 가야 돼. 진짜. 아 호텔방 라방? 아. 만약에요. 근데 그 모임이 토요일 날 잡혀 있어 가지고 만약에 모임이 생각보다 재미없거나 다른 분들이 뭐 약속이 있어서 뭐 인제 뭐 같이 뭐 토요일 날 인제 5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뭐 인제 뭐 일찍 헤어지게 된다. 근데 밤 10 인데 제가 혼자 호텔방에 있다 이러면은 어 이거 아이패드도 그럼 가져가야 되나? 그 이 거치대가 아니라 그 호텔방 안에서 그 뭐지? 저거 그 이거 거치대 가져가기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그 바다를 약간 보여주면서 한 2-30분 라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만약에 진짜 그분 그 만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저녁 먹고 일찍 헤어졌다. 오래 같이 안 논다. 1 차로 끝났다 그러면 제가 호텔방 라방을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라방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저 재밌게 놀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 라방을 안 켰다 그러면 엄청 재밌게 사람들과 놀고 있는 걸로. 술 취해서 막 새벽에 물론 저기 토요일 날 만나도 술은 안 먹을 거거든요,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저 술 못 먹는다고 얘기했고 저 술 먹으면 누군가 업고 데려다 줘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다들 술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술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인제 술 먹는 그런 부담감은 없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되기 때문에 저는 미리 얘기해서 사이다나 콜라 먹기로 했거든요. 네. 예. 야식은 준비해 놓으셔도 됩니다. 뭐 라방 안 켜면 혼자 저기 텔레비 보면서 드시면 되죠 뭐. 뭐 지금 야식을 미리 뭐라고 느낌이 민트님 어떤 느낌이냐면 야식 먹 다음 주에 야식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아 뭐 합리화시키는 야식을 먹는 거를 합리화시키시는 거 아니십니까? 혹시 제 핑계 대면서 자로님 때문에 야식을 먹었어요." 막 이러기 없기에요. 예? 예? 어 자로님 때문에 야식 먹어서 살쪘어요." 이러기 없기에요. 제 핑계 대지 마세요. 나 막 가 가지고요. 예 솔직히 만약에 갔는데 인제 재미가 없다. 나만 그렇게 느끼지 않고 다른 분들도 거기 오신 분들도 뭐 만약에 혹시라도 거기 계신 분들도 재미가 없어서 저랑 노는 게 재미가 없어서 인제 일찍 파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인제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나이 많은 사람하고 뭐 노는 게 재밌겠어요? 남녀 관계도 아니고. 그니까 또 일찍 올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진짜 저도 야식을 사 가지고 막 일찍 오게 되면 꼭 키겠습니다, 부산에서. 야식 사 가지고 들어가야겠네, 만약에요. 인제 재미가 없거나 이제 내가 재미없는 게 아니라 나는 재미인데 그 다른 분들이 재미없어서 일찍 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인제 저는 호텔방 와서 혼자 2차 하는 거죠 뭐. 열 받아서 술 사 들고 올 수도 있어 막. "에이 젊은 것들이 다 저래." 막 이러면서. 막 만약에 술을 사 들고 온다 그러면 제가 술을 사 들고 온다 그러면은 다른 건 아니고 그 뭐죠? 그 핑크색 캔으로 돼 가지고 왜 복숭아 맛 나는 거 그거 뭐죠? 이름이? 무슨 톡톡 이슬 톡톡? 뭐 이슬 톡톡? 바다 배경 해 놓고 수다 떠는 건가요, 우리? 막 술도 못 먹으니까 뭐 많이 살 필요도 없어. 캔 하나면 취해 가지고 중간에 잘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슬톡톡 한 캔 반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제 그냥 분위기상 사 가지고만 오겠죠. 그러고서는 인제 뭐 한두 모금 마시고 "저 취했어요. 자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수고장 부릴 수도 있어요 저. 창문 열고 소리 지르기 미션 호텔에서 저 쫓겨나면 어떡해요. 아 물론 비성수기라서 그래도 근데 높은 층수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문이 열리긴 할까요? 창문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저도 안 가 봐서 모르는 것도 있고. 목이야. 목이 인제 점점 잠기고 있어요. 밥 먹고 창문 열고 소리 지르기 전국 각지에서. 아 좋지요. 뭐라고 소리 지를까요? 아 저는 술도 잘 못 마시고 소리 지르는 것도 질러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잘 지를 수 있을지. 소리를 질러 본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저는 화는 내요. 화는 잘 내요. 삐지기는 더 잘 삐져요. 화도 잘 내고 잘 삐져요. 그리고 잘 울어요. 자기 네임 그것도 좋지요. "나는 자아론이다." "다 나와." 이씨 막 "부산 남자들 다 나와. 다 죽었어."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를까요? "나는 자론이다." 막 이러면서 "니들 다 나와. 다 죽었어." 막 이러면서 소리 고래고래 지를까요? 막 전국 각지에서 막 이상한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데 뉴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요? 예? 우리 막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전국 각지에서 이름을 외치는 이상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예?
"나는 자론이다. 부산 남자들 다 나와 아이씨." 막 이러면서 막 있는데 소리 지르고 막 호텔 3박 4일 예약했는데 쫓겨나고 막 이러면 어떡해요? 아니면 밤에 밤에 해운대에 나가서 파도가 치잖아. 춥기는 할 텐데 인제 롱패딩 가져갈 거니까 롱패딩을 입고 사람들 없을 때 밤에 혼자 가서 소리를 파도에다가 대고 지르고 오는 거지. 어 인제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인제 안 하던 욕도 한번 해 보는 거지. "야 이 삐 삐 삐 삐." 막 삐 처리되는 거 막 이런 거. 안 해본 욕 막 다 해 보는 거죠. 응?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부산 안 가 봐서 모르는데 거기 깜깜할까요? 바닷가? 환하지 않을까? 광 뭐지? 무슨 대교? 광안대교? 광안대교? 그것도 있고 바로 호텔도 해변가 앞이긴 해요. 아 진짜로요? 경찰한테 끌려가요? 그러면은 나의 남은 그 여행은 경찰서에서 보내는 거예요 저? 남은 여행은 막 경찰서에서 보내다가 막 오는 거예요 집에? 부산 경찰서에서요? 우울해.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네. 자 지금 12시 3 분이고요. 이거 블렌딩까지 다 했고요. 자 요렇게 배경지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요렇게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토요일 날 저에게 DM을 보내셔도 됩니다. DM을 보내시면 또 핸드폰 확인해 가지고 뭐 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인스타 예 DM 보내시면 됩니다. 원래 이게 상상을 하면 이게 책을 읽을 때요. 이 책이 더 재밌는 이유가 영화보다 재밌는 이유가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을 머리로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예 재밌게 느껴진다고는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마무리됐고요. 저 다음 주에 12시 넘어서 라방을 킬 수도 있어요. 어 뭐 아무튼 토요일 날 킬 수 있으면 켜고 네 조심히 정말 조심히 조심조심 잘 다녀올게요. 정말 아주 조심히요. 사고 안 치고요. 될 수 있으면 술도 안 마시고요. 사고도 안 치고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또 재밌는 뒷 뒷이야기를 또 여러분께 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같이 긴 시간 같이 해 주셔서요. 잘 다녀오겠습니다.